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하던 시조 들어갈 거고요. 너 왜 이제라는 표현을 썼는지 아니 얘들아? 사실은 오늘 이제 시조 원래 두 편씩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페이지로 51페이지 시조를 배울 거고 뒷장을 살짝 넘기면 어라? 시조가 네 줄 이런 작품이 있을 거예요. 한시거든요. 이따가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오늘 하면서 나는 한시 생각하고 있었어. 그거 수업하려고 오늘은 한시인데 막 이러려다가 시조를 먼저 해야 함을 급히 깨닫고 이해되셨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항상 하던 대로 워밍업 잊지 마세요. 해석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어쨌든 해석을 암기하기 위해서 써드립니다.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매암이 맵다고 울고요. 저 우선 쓰겠습니다. 매암이는요, 매미예요, 매미. 매미가 맵다고 울고, 왜 매미가 맵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매워서 맵다라고 한 게 아니거든. 매미가 이렇게 울잖아. 매미라서 우리가 왜 매매매매 문다 이렇게 하잖아. 매매매워 매워 매워 매워. 이상해? 선생님 오늘 왜 저러시지? 저렇게 재미없는 개그를 치시지? 그래요? 좀 더 하나 더 할까요? 쓰르람이요. 쓰다고 우니. 자, 쓰르람이는 말 그대로 쓰르람인데요. 쓰르람이가 는이라고 쓸게. 는이라고 나왔으니까. 쓰르람이는 쓰다고 우니. 자, 매미도 울고 우리 보통 뭐 슬퍼서 울든 뭐 아니든 뭐 곤충들이 우는 것 이제 우리가 보통 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동물이 그 우는 것이 맵거나 써서 우는 건 아니죠. 그런데 화자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매미는 매미거든요. 그래서 매매매매 울거든요. 쓰르라미는 딱히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쓰르쓰르쓰르 운다고 해서 쓰르쓰르쓰르 울거든요. 그래서 매미는 매매매매워 매워 매워 쓰르쓰르쓰르쓰르 써써쓰르쓰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울음소리에 그러니까 울음소리나 그 이름에 그런 어떤 발음이 유사한 것을 사용해서 맵다 쓰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알고겠지만 더군다나 울고 있기 때문에 맵고 쓴 건 좋은 게 아니죠. 항상 화자 입장. 그래서 저 이렇게 먼저 표시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화자 입장. 맵고 쓴 거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들이네요. 그래서 일부러 우선 쓰고 갈까요? 일부러 언어 유희 여기 맵다고 우는 것과 쓰다고 우는 것은 둘 다 언어 유희가 사용되었고요.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을 했습니다. 요 정도까지 우리 보통 얘기해 주는 거 알고 있지? 어쨌든 뭔가 부정적인가 봐요. 그래서 뒤에를 보니 산채를 맵다는가 박주를 쓰다는가 요 표현 알고 계십니까? 산채 배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산채 산나물이죠. 산나물을 아니 맵다고 해? 맵다고 하는가? 아니 그걸 맵다고 해? 아니잖아.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박주 우리 보통 소박한 술 조금 질이 낮은 질이 떨어지는 좀 거칠은 그런 술을 얘기하는데 술이 쓰다는가 쓰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산나물이나 박주를 누가 맵다고 해 쓰다고 해 그러지 않잖아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그렇지 않아요. 얘네는 맵고 쓰지 않아요 라는 뜻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걸 누가 맵다고 하겠어? 누가 쓰다고 하겠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초야에 묻혔으니 우리는 이렇게 초야라고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넓은 관점에서는 얘도 지난번 전원처럼 자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야에 묻혔으니 묻혀 있으니 묻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초야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연 속에서 살면서 소박한 산나물 지난 시간에 배웠어. 박주 산채라고 해서 그냥 소박한 음식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안 빛납도 하면서 계속 배웠던 거 연결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먹으면서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맵고 쓴 줄을 몰라. 맵고 쓰지 않아서 너무 좋아. 그 뒤에 맵고 쓴 줄을 몰라라. 맵고 쓴 줄을 몰라라. 모르는구나. 라고 했다면
나는 초야.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맵고 쓴 줄을 몰라. 산채와 박쥐를 먹으면서. 그럼 맵고 쓴 사람들은 자연 속이 아닌 곳에 있겠지요. 자연 속이 아닌 반대의 곳에 있겠지. 그래서 굳이 제가 구별을 해드릴까요? 얘네들은 자연이 아닌 곳의 반대는 세속의 세계죠. 세속적인 세계에 있는 인간들 정도로 보신다면 여기는 자연물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 여기서의 우리는 자연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그렇게 있는 그러한 인간, 사람으로 보여지죠. 그러니 두 개를 일부러 대조한 거야. 이들은 봐봐, 맵고 쓰잖아. 사는 게 그래. 사는 게 저렇게 힘들어서 맵다 쓰다 그리고 울고 자시고 지치고 먹고. 아니 근데 봐봐, 나처럼 자연에 묻혀 있으니까 맵고 쓴 줄 모르잖아. 아니 산나물이 맵기를 해, 박쥐가 쓰기를 해. 아니 안 그러잖아. 아우 나 너무 좋네 여기서의 삶이,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자연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속에서는 절대 맵고 쓰지 않아요. 얘네들은 긍정적, 얘네들은 부정적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얘 마찬가지로 굳이 얘기하자면 대고법 쓰였을 거고요. 그치? 얘와 얘를 대조하고 있는 것도 보이실 거고요. 어쨌든 자연 속에서 삶는 여유로운 삶이 느껴진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쓰고 주제 써드릴 거야.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반복하는 복습 차원에서 저는 쓰지 않지만 여러분은 썼으면 하는 거. 산나물 산채하고 질 떨어지는 술 박쥐 나왔다. 근데 그거 지금 좋다는 거잖아. 그 속에서 그거 먹으면서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자세가 느껴지십니까? 네 글자, 네 글자. 안자로 시작해. 그렇죠. 여기다 쓰세요. 저 안 써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 안, 빈, 낙도. 계속 반복되잖아. 반복되는 걸 기억하고 이럴 때 안 빈 낙도 그래 라고 해두셔야 나중에 여러분이 편해진다니까요. 나중에 너희 편하게 공부하는데 성적 나오라고 하는 수업이야.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외워, 이것까지는 수업 듣고 다음 시간에 가져가는 거야를 괜히 하는 게 아니야. 매주 조금씩 이렇게 해두시라는 뜻입니다. 하실 수 있죠? 초야에 묻혀 사는 주제 쓰고 갈까요? 자연치나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있는 그대로 자연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초야에 묻혀 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묻혀 사는 삶, 긍정적인 삶이니까 뭐 여유로운 삶 정도 쓰셔도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짧은 세 줄짜리 평시조가 마무리가 됐고요. 요 다음 장부터 제가 지우고 갈게요. 지우고 한 편 더 들어갑니다. 다음 장부터 한시 들어갑니다. 지우고 들어갈게요. 네, 지웠습니다. 이제 한시 들어갈 건데 페이지 52페이지고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마디만 하면 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시는 자주 나오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 그리고 설사 낯선 한시가 모의고사든 수능에 출제돼도 여러분들이 많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 한시는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잠깐 봐봐. 교재를 보시면 앞에 한자가 들어가 있잖아. 이게 한시야. 한자로 된 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시고 그 뒤에 해석은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올 때는 해석을 해놓은 것까지 해서 얘까지 주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어떡하지? 이거 무슨 뜻이지? 해석을 어떻게 하지? 이거는 걱정을 안 해. 해석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시는 해석을 쓰지 않습니다. 오, 한 주일이라도 덜 써서 좋아. 해석을 쓰진 않고 그냥 핵심 정리해 줄까요? 중요한 건 한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조보다 살짝 어려운 게 뭐냐면 한시가 조금 더 시조보다는 함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자에다가 함축적인 내용을 넣어놨는데 그걸 그래서 해석까지 풀어서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문으로 주지만 해석은 내놨지만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야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시일수록 유명한 작품은 반드시 해두고 유명하지 않은 작품은 그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한시는 해둡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52페이지에 한시 처음으로 들어갈게요. 제가야산 독서당이라고 해서 최치원이 있었는데 사실 최치원은요 나중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할게요. 저 원래 작가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 왜냐? 수능이나 모의고사 등 넓게 공부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작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거나 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최치원은 워낙 유명한 사람, 기출에도 많이 나왔고 소설로도 나오고 막 뭐 산문에서도 최치원 소설 최치원전 뭐 이렇게 나오니까 최치원은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사람인데 실제 그때 당시 알겠지만 그 신문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 그 당시에는 뭐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그땐 더 했겠지. 이렇게 뭐 몇 두품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닥 좋지 않은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니 뭐 객관적으로도 그랬겠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거야.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공부도 잘했고 뭐 능력이 출중한. 그런데 딱히 잘 써주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신분이 안 되거든. 신분이 낮으니까 정말 제대로 된 높은 관직 같은 데는 못 오르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그래서 당나라까지 가서 유학을 했지만 또 당나라에선 또 당나라대로 신라의 신분이 낮아도 문제가 됐겠지만 또 하나 문제 뭐냐면 신라인이거든. 당나라 입장에서 그 큰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신라 그때 막 얕잡아 보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네가 기껏해야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해도 뭐 유학 가서 공부 잘하긴 좀 하네. 근데 신라인이잖아. 이러면서 또 멸시를 하고 또 핍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한이 맺혔던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최치원의 작품들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가야산에 들어가서 은거를 하면서 그래 내가 이놈의 세상 진짜 꼴보기도 싫어. 이놈의 세상을 버리고 난 자연 속에 은거하며 그냥 살다 죽는다. 그리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최치원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주 나올 거야. 자, 이 작품도 또한 그런 작품이어서 제가야산, 가야산에서 머물면서 쓴 그러한 독서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서원까지는 아니어도 책 읽고 공부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뭐 어찌됐거나 가야산에 이제 머물면서 이제 쓴 거,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거하면서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은거하고 싶은 마음을 아주 잘 표현을 했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석은 돼 있는 거야. 거기 한글로 쓴 게 해석이야. 그러니까 해석은 쓰지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뽑아내서 제가 필기를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밑에다 필기를 하시면서 이걸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필기해 주는 걸. 자, 들어갑니다.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이 달려서 겹겹 봉우리를 울려요. 중요한 건 겹겹 어쩌고 미친 듯이 달려서 겹겹 봉우리를 울리니. 자, 이제 첫 번째 줄이에요. 쿵쿵쿵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막 바위가 있으면 바위 사이를 막 달려서 봉우리다 쿵쿵쿵쿵 소리를 내면서 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야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주체,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바위 사이를 미친 듯이 달려가고, 나 지금 약간 힌트 줬는데 이렇게 달려가면서 막 쿵쿵 울리는 그 무엇이 뭐냐면 물소리가 그렇거든요. 왜 자연 속에 들어가면 바위 더군다나 이제 계곡 같은데 이런 데 가면 물소리가 그냥 쫙 콱콱콱콱콱 막 이렇게 소리 나잖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겹겹. 하나만 더 얘들아.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고1 중반이니까 모르진 않겠지만 한시는 한자로 쓴 게 한시고 이거를 해석을 해놓은 게 옆에다 보니까 요 해석본들의 표현도 자습서마다 문제지마다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핵심 잡는 게 중요한 거 핵심 얘들아. 계속 갈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소리 때문에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가 어려워요. 지척,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하는 말소리조차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들려요. 막 쿵쿵쿵쿵쿵 확 물소리가 나니까 바로 가까운 지척, 가까운 데서 하는 누군가 말하는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사실 잘 그렇죠. 늘 시비한 소리 귀에 들릴 세라 고전하실 때 배웠습니까? 자, 시비하는 소리를 우선 해석은 해드릴게요. 중요해서 옳고 있는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름을
따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옳으네, 이게 틀렸네, 맞네, 틀리네, 내가 옳아, 네가 틀렸어. 우리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니? 나 틀렸어, 네가 옳아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옳아, 네가 틀렸어. 이게 좋고 싫고 막 이렇게 막 시비하고 막 따지고 막 이러는 소리들이요.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릴 세라, 세라, 릴, 세라, 뭐뭐 할까 두려워서 요거 우리 고5 때 배우셨을 거예요. 자, 어찌됐건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릴까 두려워서 라는 건 하나 나왔죠? 이 시비하는 소리를 좋아하지 않지요. 이 소리가 들릴까 두려워 라는 소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짐짓, 일부러란 뜻이야. 일부러 흐르는 물로요. 흐르는 물로 어떻게 했냐면 온 산을 둘러버렸어요. 지금 이제 가야산에 있잖아. 그 가야산을 물로 확 둘러버렸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물소리 때문에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거든요. 왜? 듣기 싫어서요. 됐니? 결과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것과 이거는 같은 소리요.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의 소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 세상의 세속의 소리죠. 이 세속의 소리가 물소리가 있으면 안 들린다는 걸 알았거든. 근데 나는 늘 이 소리가 들을까 두려워. 안 듣고 싶어. 아까 내가 왜 기본적으로 최치원의 그 출생부터를 얘기했지만 이제 지긋지긋해 아주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부러 흐르는 물로요. 왜냐하면 이 물소리는 나한테 평안을 주는, 그러니까 시비소리를 안 들리게 해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로 내가 그거를 일부러 산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간 세속의 소리가 안 들리도록. 그래서 나는 가로막고 이 갇혀있는 이 자연 속에서 지내는 거, 은거하는 게 너무 좋아. 늘 말하고 싶은 작품이에요. 됐죠? 그러니 이 두 개, 얘네 둘 소리, 이 소리는 나는 싫어요. 얘네 둘 소리와 이 물소리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첫 번째,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대조인 거 찾아라. 얘를 좋아하는 거 자연의 소리, 얘를 싫어하는 거 얘는 자연의 소리라고 할 수 있죠. 이 물소리가 이 흐르는 물, 이 물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게 싫어서 이걸 해놨어요. 인간 세상사가 싫습니다 라는 소리는 흐르는 물로 일부러 둘러버렸다는 거, 이 속에서 은거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 주제가 나오죠. 자연 속에서 은거하고픈 마음을 아주 잘 나타내준 시조예요. 핵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매번 나오는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자연 친화할 때 얘기했었죠. 자연 좋아요, 인간 세상 싫어요. 인간 세상을 조금 세련되게 세속 혹은 속세 싫어요. 자연 좋아요. 그래서 두 개를 대조. 그래서 자연 나오면 이쪽이 동그라미, 인간 세상사를 세모로 보겠어요.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인간 세상 소리가 싫어서요. 자연의 소리, 물소리로 둘렀고요. 이게 좋아요. 되셨습니까? 이 말이 하고 싶은 작품이야. 그래서 다른 거는 없고요. 자연 속에서 은거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잘 나타냈습니다. 뭐 요거 하나만 요거 물소리, 소리, 말소리, 물소리, 더군다나 쿵쿵 울리는 거 무슨 이미지 얘들아? 청각적 이미지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다. 여기서의 물은 별표 하나만 할게요. 이 물이나 같은 거야. 어찌됐건 물은 은거를 하게 만드는 소재이자 세속의 소리를 차단해주는 존재죠. 그러니 세속을 차단해주는 세련되게 매개물이다. 뭐 요 정도로 자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표현법 물어보면 요거의 의미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제 읽을 때 띄어서 제 가야산 독서당이라고 읽는 작품이고요. 최치원의 작품이어서 중요한 작품입니다. 최치원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지 얘들아? 세상이 싫다. 이런 마음 가끔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연 속에 은가니까 이 자연이 좋다 보니 그 반대인 게 싫어서 일부러 이 물소리로 막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한시는 그 내면의 의미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석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도 아마 한시가 한 번, 두 번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한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